2013년 강원도 동해에서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던 67세 김여인. 이 김여인의 식당은요, 항상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나이대에 비해 얼굴도 곱고 그리고 싹싹하고 무엇보다 미스야. 그러다 보니 남자들 하며 여자들 하며 항상 단골로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김여인의 식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식당 박여인. 아니, 자기네도 횟집인데 자기 집은 파리만 날려. 어우, 저 김여인 저것이 자기 반반한 얼굴로 남자들 꼬셔가지고 장사하고 있다고. 시샘이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난리인 거예요. 하다 이 박여인은 김여인 가게 앞에 앉아서 김여인 가게에 오는 사람을 낚아채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알게 된 김여인 가만히 있겠습니까? 맨날 둘이 으르렁 대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저희 가게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안 되기를. 나도 아들이랑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남자들 꼬셔가지고 장사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이 아줌마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것 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역으로 한 남자가 이사 옵니다. 와, 14년 만이네. 여기는 아직도 그대로네. 고향을 떠났다가 14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은 정씨라는 남자인데요. 그런데 어째 좀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정씨를 그닥 반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씨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서 한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김여인의 가게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게 안이 막 소란스러워. 뭐야? 왜들 그래요? 딱 봤더니 마을 주민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김여인한테 네가 남자 꼬셔가지고 이 집 가게 다 망하게 하고 있다고. 막말에 가게를 다 뒤집고. 이 모습에 정씨가 놀래가지고 왜들 그러시냐고 중재를 해준 거예요. 그게 김여인과 정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정씨는 이웃 주민이었던 김여인을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여인 결혼 안 하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던 횟집을 물려받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씨 또한 혼자였어요. 서로 의지할 곳이 없었던 두 사람은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친해졌고 이 정씨는 누나인 김여인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정씨야, 이제 여기에 마음 붙이고 살 거지? 아우, 난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나 이 가게에 엄마한테 물려받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누님 처음 봤을 때 그때 박여인 하며 텃세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니, 본인 가게 장사 안 되는 게 누님 탓도 아니고 아니면 누님처럼 이렇게 맛을 내시든가. 나는 우리 동생 있어 든든해. 아, 누나 걱정하지 마요. 내가 지켜줄게. 마을에서 유일하게 정씨를 반겨줬던 김여인. 동병상련의 마음인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약간 각별한 사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정씨가 맨 처음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마을 사람들은 솔직히 이 정씨를 그닥 반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이 정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너무 성실해진 거예요. 원래 안 이랬는데. 야, 임마, 너 원래 이런 놈 아니잖아. 정신 차린 거야? 사실 사고뭉치로 소문이 자자했던 정씨.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마을에 돌아온 건데요. 이 정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고 흐뭇해하신다.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 그게 이런 것일까? 누님은 오늘도 따뜻한 밥을 해주신다. 누님의 밥은 항상 맛있다. 이 정씨의 일기장 안에는 이렇게 행복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씨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김여인 가게를 딱 봤는데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네. 그래서 정씨가 걱정되니까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누님, 그런데 김여인이 부엌에서 혼자 막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네. 사실 이 김여인은 남이 봤을 때는 항상 밝은 표정인 듯 했지만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셨지. 혼자서 가게를 또 이끌어 갈라니 힘들지. 거기다 이웃들은 자꾸 나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 자꾸 남자들한테 꼬리친다고 그러지. 난 아닌데. 이래저래 오해만 쌓이고 일은 힘들고 우울증이 심해서 약까지 복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김여인의 아픔과 외로움을 알고 나서일까, 이후 정씨는 김여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두 사람 사귀나? 싶을 정도로 자주 두 사람이 붙어있곤 했었대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딱 한 사람의 심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근처에 또 다른 이웃인 최씨. 이 최씨가 옛날부터 김여인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씨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김여인을 막 꼬시네?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김여인, 정씨 저 새끼랑 사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런 사이 아니야. 아우,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가.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 눈에는 정씨와 김여인의 다정한 모습만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이건 둘이 사귀는 건데.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만인의 연인이었던 김여인이 물 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옆에가 실제 당시 사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새벽에 출항을 준비하던 어선 사이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시신 근처에 리어카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고요. 피해자 김여인의 집을 조사했을 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인의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명백한 타살이잖아요. 머리에 둔기로 맞은 자국, 그리고 물 위로 떠오른 시신. 경찰은 바로 타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안 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씨. 살해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2시경에 최씨가 김여인 가게 겸 집 쪽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혹시 최씨가 김여인이 자꾸 정씨와 붙어서 노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날 잔인하게 김여인을 죽였던 걸까요? 이에 대해 최씨는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씨 말로는 사건 추정날 저녁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김여인을 봤는데 또 김여인이 정씨와 둘이 붙어가지고 놀고 있네. 짜증나. 우선은 그냥 못 본 척 지나왔는데 속이 너무 상하니까 술을 한잔 한 거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둘이 붙어서 웃고 하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그러다 보니 이 최씨 잠도 안 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분한 마음에 김여인 가게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최씨가 김여인 가게를 딱 왔을 때 그때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경찰은요, 경찰 본인의 핸드폰 사진을 하나 최씨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피해자 김여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피해자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의 촉! 뭐야 저 남자?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때 경찰이 자기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남자를 찍어놨던 거예요. 그 사진이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을 맴돌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은 피해자 김여인과 친남매처럼 지내며 서로 의지했던 정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실제 당시 항구 주변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랍게도 피해자 김여인과 주위를 경계하며 걸어가는 정씨가, 이건 빼박이잖아요. 경찰은 바로 정씨의 집을 기습했습니다. 정씨, 당신을 김여인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말에 정씨는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난 김여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죽여달라고 했다고. 살인? 난 살인 안 했어. 옆에가 실제 당사자 정씨가 말한 거예요.
혹시나 이제 모미지 영상 속에 이제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제가 지은 가명입니다. 피해자의 실명은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늘 사건의 정씨, 최씨 다 그냥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갖다 붙인 거예요. 오늘 영상 이외에도 박민수 혹은 정씨, 김씨 이거 다 그냥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갖다 붙인 겁니다. 참고해서 영상 봐주세요. 여튼 이 정씨는요 매일같이 일기를 쓰던 남자였어요. 기습한 정씨의 집에서 일기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그날 상황까지 상세하게 다. 그 순간 김여인은 날 보고 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바닷속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며 죽어가는 그녀를 지켜봤다. 도대체 왜? 누나 동생으로 굉장히 잘 지냈었다는데,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큼 서로 꼭 붙어서 지냈다는데 왜 그런 누님을 죽인 걸까요? 이 정씨는 거진 14년 만에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게 14년 전인 1999년도에 금은방 절도 사건으로 구속돼가지고 10개월 선고받고 깜빵 가서 이제 살다가 나와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1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씨가 고향에 다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년 전 금은방 털었을 때 금은방을 털고 있는 상태에서 잡힌 게 아니에요. 이 정씨가 금은방을 다 터는데 성공한 거예요. 아싸! 그러고 이제 후에 주인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이 얼마 안 가 바로 정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체포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씨가 깜빵 갔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니 14년 전에 정씨가 금은방 털었다는 거 경찰은 어떻게 알았대? 아 그거 말이에요. 그때 김여인 식당에서 신고한 거래요. 이 정씨가 우연히 자신을 신고했던 신고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정씨는 자기 일기장에 드디어 찾았다. 14년 전 나를 신고한 사람 김여인이 나를 신고했던 거다. 김여인이 신고자라고 확신한 정씨는 사건의 그날 5월 7일 밤 10시 45분경에 누님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정씨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김여인이 정씨 집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가 이 김여인이 취했네? 바로 정씨는 망치를 들고 와서 김여인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죽었네? 움직이네? 그래서 집 2층 계단에 또 밀어버립니다. 네가 나 신고했다며. 복수야. 죽어. 그런데도 안 죽네? 그래서 8일 오전 12시 46분경에 리어카를 가져다가 거기에 김여인을 싣고 인근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이때까지도 김여인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네가 10년 전 날 신고했지? 내가 당하고만은 못 살아. 리어카를 끌고 가서 바다에다가 김여인을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미 머리도 둔기로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고 계단에서 굴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몸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물에 빠진 상태에서 허우적대면서 김여인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씨 잘 가. 잘 죽어.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너도 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김여인을 옆에처럼 딱 앉아 담배 피면서 지켜봤어요. 아니 그렇게 잘 지내놓고 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니 내가 죽일만 했으니까 죽였지. 누가 그러니까 신고하래?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신고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복수해준 것 뿐이야. 실제로 정씨는 자기 일기장에 살해 그 순간에 대해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담배 한 개피를 피웠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씨는 난 그냥 복수한 거야, 복수.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 꼭 대갚아줘야 되는 성격이라고. 누가 날 신고하래? 내가 그년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김여인이 식당을 운영한 건 불과 5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정씨가 금은방을 털고 신고자가 신고하고 깜빵 간 건 14년 전이란 말이에요. 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즉 김여인 신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뭐야? 아니 분명히 김여인 식당에서 신고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날 신고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여인이 무슨 죄냐고요? 김여인이 신고한 게 아닌 김여인 식당에서 신고한 거라고. 김여인 식당에서 누군가 한 거라고. 그게 손님이 김여인 식당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김여인이 아닌 김여인의 돌아가신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김여인 식당이라는 것도 그냥 소문이었잖아요. 김여인 식당은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건 김여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씨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를 물에까지 집어넣어 죽인 건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 죄의식도 없었는데 징역 15년 땅땅땅.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살해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동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라고 판시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남자의 오해로 인해 너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정씨가 실제 작은 방에서는 자기가 신고 안 했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방으로 옮겼을 때 자기가 신고한 거라고 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실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범인이 망치를 들고 나를 몇 대 때렸어. 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당연히 처음에 나한테 망치 딱 들고 네가 신고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안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정씨는 내가 신고자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하면서 더 때리는데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아, 알았어.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했다고 했는데 안 믿고 더 때리니까 진짜 신고자가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오늘은 잘못을 뉘우치는 삶보다는 복수의 삶을 선택했던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보복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